소리 좋아? 괜찮아? 오디오 괜찮아? 여기 간기역은 어때? 괜찮아? 네. 이 책 잘 나와? 네. 이게 잘 나와야 돼. 이게 좀 핵심이야. 근데 야식 잡설 왜 하는데? 책 팔라고 하는 거야.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이 경제책으로는 이런 책이 없습니다. 이거 잘하면은 노벨상 받을 수도 있어요. 노벨 경제학상. 비웃냐? 요즘 뉴스 보면은 노벨상 관련 뉴스가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수상자가 발표가 이제 릴레이로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벨 문학상 누가 받았어요? 윤 포세. 다들 아시는 분이죠? 읽어봤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번에 뭐 명단이 또 사전에 유출이 돼가지고 좀 이런 좀 해프닝도 있었고, 원래 노벨상은 그 공개하기 직전에 그 수상자한테 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전화로도 알려주기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알려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당신이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근데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막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일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 그리고 뭐 노벨 물리학상, 화학상 다 명단이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강의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는 거예요. 누구야? 그래서 안 받았지. 근데 부재중 전화. 나중에 해보니까 어디세요? 노벨 재단인데요. 예, 이런 식으로 알려요. 그래서 노벨상 그 선정되시는 분들도 다들 이제 깜짝 수상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노벨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연스럽게 읽으라고. 자연스럽게. 알프레드 노벨 선생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뭐 만드신 분이에요? 노벨상. 아니, 노벨상 만들기 전에 뭐 만드신 분이에요? 자, 힌트 드릴게요. 힌트. 아, 나 정말 진짜 BTS 몰라? 지금 우리 노벨 선생님이 뭐 만드셨는지, 나 미치겠네 이거. 다이너마이트를 만드신 분이야. 다이너마이트. 예, 진짜 빵빵 터지는 다이너마이트를 만드신 분인데, 이 노벨 선생님이 그 뭐 해프닝이 있었는데, 살아있는데 어디에서 부고 기사가 났대요. 근데 무슨 뭐 죽음의 신,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죽음의 뭐 악마 뭐 이런 식으로 신문에서 자기 사후에 자기 부고를 알리는 기사를 그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노벨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그리고 또 내가 제대로 살아온 게 맞나,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 전 재산을 기부를 해서 사회에 기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출처는 없다라는, 그냥 낭설이다라는 비판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노벨 선생님이 1896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1년 전에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인류의 문명을 발달시켜준 사람에게 상을 줘라. 상금과 함께. 상금도 많이 줘라. 그리고 편견 없이 심사해서 상을 줘라. 공평하게 줘라.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그 10월 첫 번째 월요일부터 상 부문 하나씩 수상자를 공개를 하고, 시상식이 12월 11일에 열립니다. 2달 뒤에 열려요. 왜 12월 11일에 열릴까? 이날이 알프레드 노벨 선생님의 기일입니다. 기일. 돌아가신 날. 우리로 따지면 제삿날. 그래서 이분의 제사를 이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는 거죠. 시상식으로. 그래서 의미를 계속해서 12월 11일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가 달라요. 장소가 스웨덴 스톡홀름하고 노르웨이 오슬로 두 곳에서 시상이 펼쳐져요. 노벨 평화상만 노르웨이에서 주게 됩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노벨상 무슨 부문이 있는 건 다 알죠? 말해봐봐. 물리, 화학, 문학, 생리의학, 그리고 노벨 평화상. 근데 하나는 왜 띄어놨을까? 내가 받으려고? 노벨 경제학상은 이게 제정연도예요. 첫 시상. 그리고 제정연도가 1901년에 시작이 됐어요. 알프레드 노벨 선생님이 1895년에 유언을 하고 96년에 돌아가셨는데, 1901년부터 수상자 이제 상을 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노벨 경제학상은 1969년이에요. 노벨 선생님이 환생하셨나? 아니요. 왜냐면 원래는 5개 상만 만들었었는데, 요거는 스웨덴 중앙은행 있죠. 우리로 따지면 한국은행, 미국으로 따지면 페드, 연준. 스웨덴 중앙은행이 자기네 설립 3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야, 우리 경제학상 만들자. 우리 노벨상 유명하잖아. 그러니까 경제학상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노벨 선생님 그 뭐라 해야 되나, 유족? 그 집안? 재단 쪽하고는 원래 협의 없이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후손들이, 아니 왜 니네가 뭔데, 아무리 중앙은행이어도 그렇지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갖다 붙이냐고, 우리 할아버지 이름 거기서 빼라고 막 이렇게 반발을 했던 후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은 한참 나중에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만들어졌다. 요 책 가지고 이제 받을 수도 있다. 전화 올 수도 있으니까 밤에 끼고 자야지. 자, 그래서 경제학상은 나중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수상자를 각각 선정하고 또 상을 주는 기관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노벨 경제학상을 만약에 내가 받는다 그러면 노르웨이 가면 안 돼요.
스웨덴으로 가야 돼. 그 또 스웨덴 아카데미 가면 안 되고 스웨덴 왕립과학 아카데미 가서 저 노벨 경제학상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물리학상과 화학상, 경제학상은 스웨덴 왕립과학 아카데미에서 주고 문학상은 스웨덴 아카데미 가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생리의학상은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에서 줍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은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선정을 해서 주게 됩니다. 달라요. 이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막 던져봐. 돈이 많이 들어서. 돈이 많이 들어서. 뿜빠이, 야, 나눠서 내자. 우리 돈 부족해. 상금 많이 줘야 돼. 사실은 이거는 다 이제 나눠서 주기는 하는데 앞에서 이거 내가 뒤에 얘기해 준다고 했잖아요. 시상식을 하는 장소가 다르다. 이건 이제 도시별로만 나누는 겁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왜 평화상만 노르웨이 오슬로일까? 사실 노벨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는 노르웨이하고 스웨덴하고 같은 나라였어요. 이거 몰랐죠? 같이 병합이 되어 있던 나라였어요. 1814년부터 1905년까지 이게 연합왕국이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북유럽의 연합왕국, 이름을 모르겠네 이거. 하여튼간 1814년부터 1905년까지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연합왕국으로 있었다. 그 이후에 1905년 이후에 찢어졌기 때문에 독립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시상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찌됐든 간에 서로 좀 깔때기를 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부르는 명칭이 이렇게 다릅니다.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여기 써있죠? 더 노벨 프라이즈. 이거를 이제 스웨덴어로 좀 읽어줄래요? 예, 노르웨이어. 드 포렌데 누아우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구독자 중에 그래도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할 수 있는 분들 계시겠지? 뭐 있을 거야. 자, 여기서 퀴즈. 한국인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있다, 없다? 없다. 아, 죄송합니다. 우리 그 구독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두 분은 2000년생입니다. 2000년에도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2000년생과 지금 우리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세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여러분이 태어난 그 해에 노벨상을 받으신 한국인이 있습니다.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 이분이 2000년에 받으셨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예, 여러분 태어나던 그 해에 받으셨습니다. 아마 98년에서 2003년 재임 기간이 그 즈음인데 대통령으로 재임을 할 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리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이제 알면 되지 뭐 이제 알면 돼요. 자, 그리고 사실 노벨 평화상 말고 물리화학, 아까 뭐 생리의학상, 문학상 이쪽에서는 아직은 수상자가 안 나왔어요. 노벨 평화상. 그래서 노르웨이 가서는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이게 당시의 그 시상식 모습입니다. 여기 김대중 전 대통령 보이죠? 확인되죠? 자,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스웨덴에 가서 상을 받으신 분은 한국인으로선 없어요. 그런데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부산 출신의 노벨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부산 출신. 아, 부산 사나이. 우리의 부산 사나이 중에 진짜예요. 노벨상 받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이분입니다. 찰스 피더슨이라는 분인데 노벨 화학상을 1987년에 받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부산 출생입니다. 1904년 부산 출생. 부산 사나이예요. 어머니가 일본인이라고 하고 아버지가 노르웨이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르웨이계 미국인 정확히는. 그래서 아버지가 한국에 진출한 광산업체의 직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 어디 평안도 어느 지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러일 전쟁이 터져가지고 부모님이 부산으로 피난을 오신 거예요. 피난. 근데 부산으로 피난을 가 있을 때 찰스 피더슨 선생님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부산 출생입니다. 부산 사나이. 근데 이분이 나중에 뭐 미국으로 가서 또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오하이오주 데이턴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하셨고 MIT 공대 가서 생화학을 공부하셨고 해서 듀퐁 알죠? 듀퐁. 그 화학회사. 듀퐁. 몰라요? 듀퐁이 왜 핸드폰이니? 난 또 여기서 라이터 얘기 나올 줄 알았다. 라이터. 퐁 하는 라이터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거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듀폰사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42년간 화학 분야 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만든 게 크라운 에테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발견한 공로로 1987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 부산 출생이 노벨 화학상을 받으셨다. 이렇게 하여튼 깔때기 댑시다. 깔때기 댑시다. 자, 중요한 거. 우리는 인문학 또 경제 채널 아니겠습니까? 돈 얘기 빠질 수가 없죠. 노벨상, 상금
상금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상금을 보기 전에는 노벨 재단에 대해서 알아둬야 돼요. 아까 노벨 선생님이 1895년에 유언을 했다라고 했죠. 내 재산을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걸로 노벨상을 줘라. 전 세계 사람들한테. 당시 유산의 94%를 재단에다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냐? 당시에 3,100만 크로나. 이게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로 대충 때렸을 때 한 30억 원대 후반이 됩니다. 38억 원 정도. 440만 달러 정도가 돼요. 근데 이게 첫 시상이 이루어진 게 1901년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유언을 했던 때가 1895년이고 돌아가신 게 96년이고 120년이 넘은 거예요. 그쵸? 첫 수상이 1901년이었고 지금이 123회 시상이거든요. 그러면 120여 년 전 38억 원. 이게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 따져볼까요? 당시에는 그 대한민국이 아니고 대한제국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1년 세입 예산,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거두어드리는 세입 예산이 얼마였을까? 1년 대한제국의 세입 예산이 대충 맞춰보세요. 그냥 막 던져. 10억? 20억? 그러니까 거의 뭐 120년 전이니까, 그쵸? 당시에 400만 원이었어요. 대한제국이 전 국민한테 걷는 세입 예산이 4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노벨 형님 재산의 94%를 툭 기부했는데 그게 38억. 이 대한제국 몇 년치 예산이야.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이 노벨 형님이 다이너마이트로 돈 무지하게 번 거예요. BTS보다 더 많이 번 거야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빠방하게 주는 겁니다. 노벨상 상금을. 그래서 노벨상 상금 참 얘기를 해야죠. 상금 얼마 줄 것 같아요? 5억? 좀 더 써. 10억? 그보다 조금 더 큽니다. 약 한 12억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13억 정도 됩니다. 한 1,000만 크로네. 뭐 크로나라고도 해요. 이 1,000만 스웨덴 크로나라고 해요. 스웨덴 크로나가 SEK라고 합니다. 이게 스웨덴 크로나라는 뜻이고, 그래서 요게 그냥 환율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2, 13억 정도 된다. 근데 요것도 상금이 매년까지는 아닌데 조금 달라지기도 해요. 노벨 재단의 경영 상황에 따라서. 예전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는 요거 거의 반토막 난 적도 있습니다. 아, 우리 지금 어려워요. 좀 어려우니까 상금도 조금만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도 드리고, 최근에는 조금 높아져서 1,000만 크로나 정도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공동 수상이 많아요. 2명이 받기도 하고, 뭐 물리상, 화학상 이런 것도 3명이 받기도 하고. 그러면은 이거를 곱하기 3명 주느냐? 아니에요. 나눠 가지세요. 그래서 1,000만 크로나 가지고 한 333만 3,333 크로나씩 사이좋게 나눠 가지라고. 그렇게 해서 나눠 가져야 돼. 그러니까 공동 수상은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 상금으로는 안 좋은 건데, 어찌됐든 간에 뭐 이분들이 상금 때문에 이 상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엄청난 명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TMI인데, 노벨상 한번 받으면 외부에 강연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책을 쓰지 않습니까? 책이, 그러면 이제 유튜브 하는 저 이대호가 쓴 책이랑 노벨상 수상자가 쓴 책이랑 어떤 게 더 많이 팔리겠어요? 이대호. 이대호? 우수사원. 당신은 우수사원. 자, 그래서 일단 노벨상 한번 받으면 상금 뭐 2명이 나눠 갔든 3명이 나눠 갔든 엄청난 부와 명예는 그냥 거머쥐는 거다. 제가 요거는 다른 언론사에서 들은 건데, 언론사 행사를 할 때 노벨상 수상자를 막 초빙하기도 해요. 그럼 어때?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에게 직접 듣는 뭐 포럼 막 만들어. 근데 그런 분들 한번 불러오는데 얼마 드는지 알아요? 기본 1억 들어요. 비행기, 호텔, 체류비, 그 다음에 그 뭐 비서진 같이 오잖아요. 그리고 뭐 강연료, 부대 비용 다 하면은 기본 한 장은 든대요. 그러니까 노벨상 한번 받으면 어디 가서 뭐 한 시간 강연하고 수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받는 거예요. 노벨상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지. 자, 그러면 매년 약 우리나라 돈으로 13억씩 6개 부문에, 그쵸? 그럼 얼마 됩니까? 616, 한 60억 이상의 돈을 상금으로 매년 줘야 돼요. 그러면은 아무리 한 우리나라 돈으로 38억 정도, 3,100만 크로나, 당시에 다이너마이트 갖다가 큰 돈을 버셨지만 그것도 무려 123년 동안 상금을 매년 60억씩 주고 있다. 이 돈이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겠죠.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다이너마이트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렇지 123년 동안 상금을 이렇게 퍼주면 돈이 고갈됐겠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노벨 재단에는 지금 돈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자, 파봤습니다. 더 노벨 파운데이션 애뉴얼 리포트라는 걸 찾아봤습니다. 쓸데없는 짓 많이 했습니다. 자, 현재 자산을 보니까 2022년 기준입니다. 57억 9,900만 크로나, 약 7,100억 원. 아까 설립할 때 얼마였다고 그랬죠? 대충 지금 환율로 그냥 대충 때려 계산하면 30억 원대 후반이라고 했잖아요. 3,100만 크로나를 노벨 형님이 기부를 했는데 57억 9,900만 크로나, 거의 58억 크로나가 된 거예요. 이 몇 배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나는 계산이 안 되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 아,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상금을 13억 줬는데 막 10억씩 또 막 기부해? 자기가 번 돈으로. 아, 내가 강연 열심히 하고 책 많이 팔았으니까, 아, 그래, 나도 그래, 노벨상만 주세요. 제가 한 20억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강연 다니고 책 팔아갖고 기부하겠습니다. 신기하죠? 물론 이것도 한 120여 년이 흘렀습니다만, 뭐 물가 상승률, 그냥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했어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8억이 7천억이 넘었다. 대단하죠?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이겁니다. 이게 바로 노벨 파운데이션, 노벨 재단의 자산 배분표예요.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 놨는지 보면은 여기 빨간색부터 요 밑에까지 이게 뭘까요? 요게 대략 한 53% 정도 됩니다. 53%. 이게 바로 equities, 주식. 이만큼이 해외 주식이고 요만큼이 스웨덴 주식이에요. 근데 합쳐서 약 53%가 2022년 말 기준으로 주식. 이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자산이 한 10억이 돼요. 근데 5억 원어치 아버지가 주식에 투자하고 있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왜 주식에 몰빵하고 그래요? 그러지 않을까? 근데 노벨재단은 자산의 절반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요 위에는 이것도 이제 헤지펀드예요. 헤지펀드. 그 사실상 이것까지 합치면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여기 초록색, 그리고 요만큼이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는 채권 혹은 현금성 자산. 요거는 뭐 인프라스트럭처 펀드, 인프라 펀드 같은 것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주식의 절반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수십 년 동안 100년 넘게 자산을 굴려오다 보니까 123년째 매년 60억 원 이상을 상금을 줘도 123년째 매년 약 60억 원씩 상금을 줘도 7천억 원 넘는 돈이 재단에 쌓여 있는 거죠. 주식 부자. 그 대충 때리러 보면 한 3천 몇백억 원어치의 주식이 있다는 뜻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뭐다? 투자는 뭐다? 투자를 해야 한다. 필수다. 만약에 투자 안 하고 은행에만 맡겨놨어. 그러면 은행 이자율하고 물가 상승률하고 뭐 비등비등 했다 쳐요. 근데 거기다가 매년 상금을 줬어. 그러면 이 재단은 어떻게 됐을까요? 고갈됐겠죠. 재단 자금은 고갈됐겠죠. 그래서 자산은 그냥 어디다 쌓아놓고 은행에만 넣어놓는 게 아니라 굴려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연차 보고서 매년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매년 수익률이 나옵니다. 근데 작년에 한 2% 정도 손실을 본 것도 있다고 해요. 항상 잘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항상 전진을 하지만 후진도 가끔은 해요. 노벨재단도 투자 잘못해서 잃기도 합니다. 왜? 위험자산의 절반 이상이 익스포저가 있는데, 노출이 되어 있는데, 주식시장, 전세계 시장 폭락하면 여긴 폭락 안 할 것 같아요? 당연히 폭락하죠. 그럼 내부에서 그러죠. 야, 내년에 저 또 상금 줘야 되는데 이거 주식에다 너 몰빵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내부에서 할까요? 아니죠. 근데 그런 변동성도 있지만 때로는 잃을 수도 있고, 최근에 시장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좀 후퇴할 수도 있지만,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성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성장하는 자산, 성장하는 대상과 함께 커가야 되는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진리를 또 노벨재단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두 가지를 해야죠. 투자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노벨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노벨상 받기 위해서. 자, 제가 꿀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벨상 받으면 결코 배 아프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수입에는 뭐가 따라 붙습니까?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죽음과 세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법을 찾아봤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까지 내가 왜 찾아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걱정을 한 거야. 아, 나 이제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 진짜 좋은 책 써가지고 이거 사람들이 되게 호평해갖고 전화 올 수도 있잖아, 스웨덴에서. 그럼 나 13억 받으면 세금, 이거 종합소득세 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6억 세금 내야 돼. 너무 아까운데 생각을 해서 소득세법까지 찾아봤는데, 신기한 게 우리나라 세법에
노벨상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비과세되는, 즉 정부가 세금을 안 받는 기타 소득의 범위를 정의를 해놨는데 여기에 노벨상이라고 써 있어요. 법에.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 국제기관, 국제단체 뭐 이런 데서 주는 상에는 세금을 안 붙입니다. 그것도 되게 상징적이죠.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같은 데서 메달을 땄어. 상금 있잖아요. 거기에 세금을 안 붙여요. 근데 물론 각각의 시상식은 법명에 하나하나 쓰지를 않죠. 근데 노벨상은 아예 법에다가 그 이름까지 써놨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상징적인 거고 제발 노벨상 좀 받으세요. 세금 안 거둘게요. 그 정도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억 상금 받아도 비과세. 세금 걱정하지 말고 노벨상 많이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꿀팁도 드렸습니다. 해서 오늘부터 스웨덴에서 전화 올 수도 있으니까 이미 끝났구나. 올해 거 끝났구나. 그래서 내년에 또 전화가 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10월 첫째 주 전화를 끄지 말고 항상 목욕할 때도 전화기 이렇게 놓고 여러분 노벨 경제학상, 화학상, 물리학상, 뭐 평화상, 문학상 다들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서 혹시 여러분이 몰랐던 상식, 오늘 콘텐츠가 좋으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뿅!